민주주의를 걷다. 한정수 지음 19번째 306페이지. 참고 서적 460페이지. 박경목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 형무소 1빛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범 다산초당 2019. 서울 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서울 책방 2019. 송우회 왕세자 혼혈 결혼의 비밀 푸른 역사 2010. 오승훈 엄지원 최하얀 백투더 1919 철수와 영희 202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2019. 유시민 이해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1990.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편집위원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 민주화 대장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7. (306페이지) 현재 광주 YMCA 건물. 광주 YMCA는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항쟁 지도부가 자주 옥내 집회를 열었던 장소이다. 5월 26일에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막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시민군에게 총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26일 도청 함락 당시 계엄군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다. 항쟁 이후에도 광주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수많은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60년대 이후 군사 정권에 저항하는 반독재, 반유신 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공간이기도 하다. 307페이지. 전일빌딩 245. 구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빌딩으로 과거에는 광주 일보사가 37년간, 전일방송은 9년간, 호남신문, 전남신보 등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전일다방과 남봉미술관, 서예원 등이 대거 입주해 있던 광주 최초의 미디어 문화 복합 빌딩이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빌딩이다.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었지만 10층으로 증축되었고 주변 땅을 사들여 면적을 넓히는 등 10여 차례 이상의 증축을 거친 후에 현재의 전일빌딩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이기에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선거 사무실이 많이 입주하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건물이 매우 노후화된 데다가 도청의 이전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결국 건물의 소유주인 전일실업이 이 건물을 내놓고 경매 끝에 2011년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138억 원의 전일빌딩 소유권을 낙찰받았다. 공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지상 1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폐쇄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바로 앞에 있는 옛 도청을 개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 전일 빌딩을 철거하기로 계획하였지만 5.18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이 빌딩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이유로 철거를 반대했다. 결국 광주시는 건물의 완전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건물 정비 방향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장 검증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건물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 건물 10층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되었다. 5.18 이후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 부인하던 헬기 사격의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즉, 계엄군이 이 빌딩으로 피신한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안에서 내부의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쐈다는 소문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이 건물에서 발견된 탄원은 10층에서만 177개에 달하며 3, 8, 9, 10층 외벽을 합치면 모두 245개의 탄원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2017년 8월 15일 이 건물을 28번째 5.18 사적지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2019년 2월 리모델링에 착수했고 2020년 5월 11일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장했다. 245는 도로 주소, 체계에 따른 주소로 인해 부여된 번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45라는 숫자는 이 빌딩에서 발견한 탄원 개수와도 일치한다. 다시 태어난 전일빌딩은 외관은 그 전과 거의 같지만 내부는 사무실 용도가 아닌 시민문화시설로 변신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문화공간, 5층부터 7층은 문화콘텐츠 창작공간, 9층과 10층은 5.18 기념공간, 8층과 옥상은 휴게공간으로 사용된다. 10층에 있는 헬기 사격을 형상화한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특히 옥상 공원인 전일마루에서는 조선대학교 본관과 옛 전남도청, 무등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 외벽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을 부각하기 위해서 총탄 자국 주변에 주황색 페인트를 칠해 놓았는데 자세히 보면 주황색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공간이자 시민문화시설로 변신한 전일빌딩 내부. 310페이지 옛 상무관. 민주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관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희생자들이 죽음을 임시 안치했던 곳이다. 본래 상무관, 상우관은 뜻 그대로 전남 소속 경찰들과 전남 유도회 소속 회원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곳인데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건축되었다. 흰 천이 내려진 상무관은 수십 개의 관들이 놓이고 빈소가 차려져 항쟁 기간 내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시신을 확인하고 가신 이들의 넋을 달랬다. 집단 발포와 무자비한 진압으로 죽음이 된 시민들이 이곳에 안치되자 시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설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모래의 시계에서 그 장면이 재현되었는데 촬영 장소 역시
이곳 상무관이었다. 이곳은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빈소가 차려진 상무관에는 매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1980년 5월 27일 사진 나경택. 현재의 상무관. 상무관 안은 시신 썩는 냄새와 포르말린과 향냄새가 섞여 역한 악취가 났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긴 줄을 지어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28일에 합동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27일에 도청이 함락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29일 이곳에 모셔졌던 주검 126구는 짐짝처럼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겨졌다. 126구 311페이지 5.18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다.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여러 집회를 열어 항쟁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5월 18일 이전 3일 동안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대규모 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군부 통치, 정치과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이 집회에는 광주 시내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육대, 조선대 공전, 동신실업전문, 성원전문, 성인경상전문, 기독교병원, 간호전문, 서강전문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생 2만여 명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 성토대회를 벌였다. 사람 많네. 학생들은 오후 2시각 대학별로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서 가두 시위를 벌이며 도청 앞으로 집결했다. 성토대회에서 학생들은 대학별 학생대표들이 연합하여 제2시국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복학생을 대표하여 정동랜 씨, 전남대 공대 4년, 메시지를 읽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주청 주변을 돌며 시위에 들어갔다. 밤 7시 도청 앞 광장에 다시 모여 1시간 뒤인 8시부터 2개조로 나뉘어 계엄 철폐 등 구호와 정의가를 부르며 야간 횃불 시가 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준비한 200여 개의 횃불과 각종 구호를 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조선대, 동신전문대, 광주교대를 선두로 한 한계조는 금남로, 유동 삼거리, 복계상가, 중앙여고, 현대극장을 거쳐 금남로로 되돌아왔고 전남대를 선두로 한 한계조는 광주 채신청, 산장 입구, 산수동 오거리, 동명파출소, 노동청을 거쳐 출발지인 도청 앞 광장에 1시간 30분 만에 되돌아와 밤 10시 30분 자진 해산했다. 조선일보 1980 5월 17일 5월 21일 계엄군 철수 이후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 결의를 다지는 각종 골기대회가 열렸던 이 광장은
5.18 광주 민중항쟁 정신을 낳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것이다. 항쟁 후에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산화한 이한열, 조성만 등 많은 민주열사들의 영혼이 이곳에 들러 시민들이 분향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투쟁 의지를 일깨웠다. 5.16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열렸던 5.18 민주광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분수대 단상에서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일단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 그리고 정오쯤 이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이 광장에서 있는 시계탑은 시계탑은 알고 있다라는 기사 때문에 농성광장으로 강제 이전되었다가 2015년쯤에 원래 자리로 복원되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광장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5월 23일 도청 앞 민주광장에 몰려들고 있는 시민과 시민군의 모습. 옛 전남도청 현 아시아문화전당 314페이지. 1932년에 지어진 전남도청은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충북도청과 함께 몇 남지 않은 일제시기 청사 중 하나이다. 항쟁 초기 이곳 도청은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의 표적이었다. 앞서 반년 전 부산에서 시민들이 부산시청으로 몰려간 것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이는 가자 도청으로 라는 짧은 구호 속에 잘 응축되어 있다. 계엄이 불법 확대되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는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광주 시민들의 결사항전에 쫓겨 5월 21일 오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였다. 5.18 광주 민중항쟁본부가 있던 곳이며 6일 동안이지만 시민들에 의해 행정이 운영되고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수습책을 논의하는 등 시민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청 회의실 지하에는 화순탄광에서 입수한 다이너마이트 등 많은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싸운 시민군 최후의 결사항전지로 많은 시민군들이 산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상원 열사이다. 이후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리모델링되었다. 5월 21일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고 있다. 316페이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사의 길이 빛나는 칼날은 무서움을 모르는 채 사랑하는 내 시민을 짓밟아버리는 천추에 맺힌 한, 원한에 맺힌 한을 어느 누가 풀어줄 길이 없어 시민 모두가 일어선 5.18 광주 민중 봉기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민주화 염원에 의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된 것이 소수뿐이기에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며 이 평화적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질서 회복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질서 회복이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투쟁이 헛되지 않게 스스로가 합심동체가 되어 이 난국을 타개합시다. 1. 계엄군은 진주하지 않고 우리와 일체 교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총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휴대해야 하며 통제권에서 벗어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회수되어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 직장별 일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이성을 회복합시다. 4. 일부 무기료 휴대자들에 의한 오발 사고와 약탈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하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5. 이번 투쟁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엄숙한 시민장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전파하는 데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23일 시민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비를 맞으면서 대회를 지켜보았다. 이 비는 억울하게 숨져간 우리 민주 영령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러자 시민들 중에는 얼쏘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회장은 점차 숙연해지고 있었다. 대회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80만 광주 시민 일동의 명의로 된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되었다. 이어 임시 시민수습위원장 이종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의 수습대책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자 여기저기서 집어치워라, 필요 없다, 간단히 말해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끌어내쳐라 라는 심한 말까지 나왔다. 시민수습위원 등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그대로 노출되는 광경이었다. 그러자 이종기 변호사가 내려오고 조비오 신부가 등단했다. 조 신부가 여러분, 나는 성직자지만 총이 있으면 나도 살상만행을 저지른 공수부대원을 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민의 심정 또한 조비오 신부와 같았을 것이다. 5월 23일 16시 38분 김영택 10일간의 취재 수첩 4계절 1988 현재의 구 도청 모습 아니나 다를까 지척에서 배란간 총성이 나기 시작했다. 각종 중화기, 소형화기 발사음이 도청을 원심으로 반경 2km의 이름까지 2, 3초 간격으로 계속 울려 퍼졌다. 가두방송을 듣고 도청을 향해 집을 뛰쳐놓은 300여 명의 시위대들이 도청을 포위하고 있는 계엄군들의 포위망에 걸렸다. 100, 200명가량이 체포되고 나머지가 총살당했다. 순식간에 40, 59가 도청 앞에 나뒹굴었다. 가두방송을 하던 여학생 신은미상은 법원 앞에서 차에 탄 채로 총에 맞아 숨져 있었다. 김창길 군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학생 20, 30명이 이미 떠나고 도청 상황실에는 200, 250명가량이 남아있었다. 한 청년이 역설했다. 총을 버리고 도항하자 우리와 잡혀서 갇히거나 죽을 것이지만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두들겨 맞아 병신이 되더라도 다시 풀려나올 것이다. 그들은 역사에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질기게 살아남아 힘차게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빛나는 미래와 후손을 위해 자폭의 길을 거두고 투항하자. 청년의 눈에는 빛이 번득했다.
장례는 숙연했고 수류탄을 껴안고 있던 중 고등학생들이 울먹였다. 5월 27일 3시 30분경 조선일보 취재일지 319페이지 인물열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윤상원 임샹웬 1950년 9월 30일부터 1980년 5월 27일 30살이네. 노동운동가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서 맹활약했다. 그는 195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령동 옛 전라남도 광산군 인공면 신령리에서 태어났다. 생가는 현재 보존되어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윤 열사는 임곡국민학교, 북성중학교, 살레시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78년 했다. 살레시오고와 전남대에는 그의 흉상이 다른 형태로 서 있다. 1979년에 들불여학 1기에 참여하여 일반 사회를 가르쳤다. 상경하여 주택은행에 취직하여 봉천동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교육지표 사건이 일어나자 반년 만에 운명적인 귀향을 선택하고 들불예학의 강학으로 활동하였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이는 우리의 교육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민주화운동이었다. 5.18 광주항쟁 당시 민주투쟁위원회의 대변인과 광주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었던 투사회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총을 들고 싸워야지 이런 유인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들불예학 출신 후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야, 이 자식아, 유인물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총칼 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지금 혼자 시내로 뛰어가서 분노 하나로 시민들을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어? 시민들이 투쟁을 조직하고 통제하면서 피리부네? 그 투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저놈들은 지금 총을 든 한 사람보다 1000사람이 총을 들게 만드는 한 장의 유인물을 더 무서워한단 말이야, 이 자식아. 늘 침착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윤상원 열사, 도청항쟁 지도부 대변인을 맡아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산화했다. 윤 열사는 한때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영어에 능통했고 덕분에 외신 기자들을 상대하는 역할도 맡았다. 결국 열사는 전남도청 사수대로서 싸우다가 5월 27일 2층 민원실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절명하고 말았다. 윤상원의 사인을 두고 자상, 화상, 총상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명철이 윤상원을 매트에 눕혔는데 최루탄 때문에 불이 붙은 커튼이 떨어지면서 시신에 화상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도청과 그 주변에서 희생된 시민군은 모두 16명이었다. 윤상원은 마지막 순간 중고생들과 여대생들을 집으로 들려보내고자 등을 억지로 떠밀면서 남긴 여는 이러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선배 정상영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상훈아,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냐?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윤상원은 단호하게 죽음 앞에서 걸어 들어가며 80년 5월을 사건에서 역사의 사리로 밀어 올렸던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평대로 마치 5월 항쟁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었다. (321페이지) 남동성당 1980년 5월 22일 당시 김성영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홍남순 변호사, 명록은, 송기숙 교수, 조아라 등 광주의 유력한 민주인사 12명이 모여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수습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녹두 서점이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남동성당은 원로급들이 모이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청 전투 직전 도청에 있던 여성들이 피신했던 곳도 이 성당이었다. 또한 1980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가 1982년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숨을 거두었을 때 빈소가 차려진 장소이기도 하다. 영화 화려한 효과 중 신부 송재호 분이 청년들과 회의를 한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성당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덧붙여졌다. 광주 민중항쟁 이수기를 맞은 1982년 5월 18일 오후 3시 남동 선주교회에서 희생자와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남동 천주교회에서 신도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영 신부가 미사를 하던 중 이제 우리는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하며 개 돼지처럼 입을 밥그릇에 처박고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한다.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요신 잔당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치고 받고 끌고 가며 찌르고 쏘았기 때문이다. 두 발로 걸으며 인간답게 살려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지난날의 침묵, 비굴했던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마 사건 때 숨진 사람들은 유신 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의 값을 받았다. 그리고 유신 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의 값을 받은 이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의 값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비굴하게 짐승처럼 천한 목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간답게 민주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 공소장. 천주교회 맞네. 새 민주수습위원회 위원회 회의가 남동성당에서 속개된 끝에 시민의 여론과 계엄분소 간의 대화, 창구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습위와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4시에 도청 부지사실에서 연석회의를 속개해 27명이 서명했다. 수습위는 4가지 사항, 즉 1. 국가 최고 원수인 대통령은 광주 사태를 인정할 것.
2. 사과하고 용서를 청할 것. 3. 보상과 복구를 책임질 것. 4. 정치적 보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온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동성당 유치원에서 홍남순, 김성영, 명려근, 송기숙, 이기홍, 오병문, 조아라, 이성학 등과 김성용이 주관하여 회합을 갖고 김성용으로부터 도청 내 시민대표 수습대책위원회가 무능하여 체계가 없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대체하고 있는 계엄군과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서 YWCA에서 결의한 세계 항인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정치 일정 단축하라를 재확인하고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는 제의를 받아 전부가 찬동 525 공소장 323페이지 조선대학교 조선대 학생들은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5.18 광주 민중항쟁 이전부터 이 지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항쟁 기간에는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실행되자 조선대에도 계엄군이 바로 진주했으며 1980년이니까 70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연행되어 온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체육관, 야전막사 등에 수용되어 계엄군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의 재단은 박철웅이란 자가 주인이었는데 대표적인 부패 사학으로 많은 학내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대 출신 인권 변호사 이돈명이 1988년 총장을 맡은 후 정상화되었다. 뽀족한 지붕의 하얀색의 본관 건물은 광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유명하다. 민주 시민들이여, 민주 시민아 일어서라. 각 대학의 공수부대 투입, 광주 시내 일원의 특수부대 대량 투입, 무자비한 총칼로 학생, 젊은이, 시민, 무차별 구타, 최소 시민 3명, 학생 4명 이상 사망 확인, 500여 명 이상의 부상자 속출, 전주 일원의 유혈 폭력, 학생 젊은이 1000여 명 조대 운동장의 불법 감금. 아, 이럴 수가 있는가. 공수부대 제7여단 제35대대가 주둔한 조선대 정문의 기관총과 함께 당분간 휴교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금남로와 도청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주로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힘을 기르자 조국의 부강과 동포의 행복을 위하여